큰 관심을 모았던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우선 협상 지역으로 전남 나주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평가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전북이 최근 대형 국가사업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신 뒤 벌어져 더 아쉬움을 낳고 있습니다. 반면에 광주 전남은 미래 성장 동력을 줄줄이 독식하면서 국책사업 쏠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이딴 국가사업 유치 실패의 원인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 사업국장, 홍석빈 우석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그리고 이경재 전북애양운동본부 기획처장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지난 11월 24일이었죠.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공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 나주시가 1순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국장님, 당초에 이제 우리가 공고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이제 검토를 한다고 돼 있었고, 이제 여기에 부합하는 지역이 사실 새만금이 사실상 유일한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와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역들 그 지원했던 지역들의 여건은 어땠고 해당 기관 반응은 지금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은 좀 길게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공고문에 보시면 원래 기본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방향을 보면 무상 양여 등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본 요건 등을 부지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방향에. 근데 이 기본 방향은 단순히 참고사항이 아니라 네. 우선한다는 것과 제외한다는 것을 총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평가자의 평가의 재량을 기속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법상으로 보면 무상 사용 수익은 할 수 있으나 제공할 수 있으나 무상 양여가 현재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법상 예. 지자체가 정부 출연기관에. 그런데 과기출연기관법상으로는 20년 플러스 20년의 임대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부지를 다 무상으로 이제 임대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기간이 20년 플러스 20년으로 또 나와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키스트 분원도 그렇고 여기 있는 이제 정부 출연기관이 다 그런 식으로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20년마다 계속 법적인 그런 상황이 계속 바뀌는 거죠. 다시 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네. 뭐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불안정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출연기관들이 항상 소유권을 어떻게 하면 가져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과기부로서도 이게 항상 그 이슈가 되었던 예.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20년에 방사선 가속기에 대한 그런 그 공모가 있었을 때 전남하고 충북하고 이렇게 다투었을 때 그때도 이제 그런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는 그때는 이제 무상 양해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는 없었기 때문에 예. 이제 무상 임대를 장기로 하는 방안을 특별법을 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2020년에 시작해서 2024년까지 그 특별법을 못 만들고 25년도에 대형 가속기에 관한 지원 법률이라고 해서 거기에 일반법을 만들어 가지고 올해 이제 그게 하나가 통과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분은 상당히 특별법으로도 만들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을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새만금 같은 경우는 새만금 특별법상 다른 데는 못하는 50년 플러스 50년 임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다른 데는 20년 플러스 20년인데 우리는 50년 플러스 50년이니까 네. 이렇게 제한을 해도 우리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겠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 기본 방향에 있는 이걸 보고 또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정보를 입수해 본 결과 소유권 이전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다라는 걸로 저희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많은 방안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단일 부지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출연금을 줄 수 있다는 출연금 규정만 있으면, 그래서 출연금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약간 출연기관법 5조 3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근거해서 우리가 출연금을
행정업연구원에 주면 그걸 가지고 직접 사게끔 하면 되겠다. 우리는 단일부지이기 때문에 예. 농어촌공사 가지고 있는. 예.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우리 도의회와 협의해서 다 도의회 의장, 상임위 다 보고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까지는 임대만 하게 됐던 것을 소유권을 준다고 하니까 예.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로 이런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의회와 상의해서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하기로 최종 정하고 저희가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것은 현행법상 가능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해서 저희가 했는데 지금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사정이 좀 다릅니다. 전남은 단일 부지가 아니라 이게 보면은 저희가 이게 보니까 원래는 저희가 이제 그 공모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 다른 지자체가 어떤 부지를 가지고 제안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비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모가 끝난 다음에야 저희도 이제 알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광주 MBC에서 나온 보도 자료에 의하면 원래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에너지 산단회를 한 30만 평 넘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에너지 산단회 그쪽을 제안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에너지 산단은 한 14%밖에 포함이 안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일반 사유지들이 86%를 그쪽 땅으로 제안해서 총 30만 평을 제안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그러면 이게 14%만 에너지 산단에 속하고 나머지 그러면 사유지인데 사유지를 한번 보니까 예. 그게 100채 정도의 일반 가옥들이 있고 그다음에 농업지능지역과 산지 보전지역 이런 것들이 한 40%가 되고 그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묘지가 한 300개 정도 이상의 묘지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야 그러면 이거는 우리 같은 방식으로 출연금을 줘서 한다는 제안을 하지 못하겠구나 네. 못했겠구나. 네, 네. 그래서 보니까 언론상으로도 어떻게 나오냐면 이쪽에서는 무상양해를 제안하되 이걸 특별법을 만들어 지금 현행법상 안 되니까 네, 네. 특별법을 해가지고 그걸 하는 방식으로 제안했다라는 예. 게 언론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걸 초기에는 무상 임대를 하다가 법이 만들어지면 무상 양해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아까 방사능 가속기를 봤을 때도 특별법을 만드는 건 상당히 쉽지는 않은데 그것도 지자체의 권한이 아니라 그건 입법권의 권한이고 예. 그래서 그 미래 계획이고 그러면 우리가 제안한 곳이 당연히 우선해야 되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도 이게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12월 1일 날 이게 이의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뭐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또 우리 이제 저 국회의원들 또 의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반발들을 공식적으로 입장으로 표명을 하셨는데 어떤 조치들을 하셨고 뭐 우문입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우선 저희가 이제 도에서는 이제 그게 보면은 10월 15일 날 사업 공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업 공고. 그다음에 11월 13일까지 그걸 이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업 계획 제출까지가 공고 난 다음부터 제출까지가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주민 동의까지 싹 받아가지고 내는 기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상당히 어려운 거였는데 저희도 이걸 또 이게 지자체가 그 많은 부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군산시가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우리가 3대7로 하더라도 그래서 군산시의 결정도 상당히 좀 필요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긴밀히 협의한 과정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새만금 청하고 이렇게 저희가 새만금청 군산시가 이렇게 같이 TF를 구성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유치위원회를 꾸리고 이렇게 해서 쭉 해왔는데 11월 13일 날 제출하고 11월 21일 날 발표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발표 평가를 이제 우리 김관영 지사님이 가서 저하고 이렇게 우리 과장하고 3명이 가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발표가 끝나자마자 그 발표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11월 20 그게 주말이 끼어가지고 금요일 날 했으니까 주말이 끼어가지고 11월 24일 날 미선정이라고 하는 발표 평가가 제가 받게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너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바로 이제 기자 브리핑을 했습니다. 11월 24일 날. 그래서 우리 도의 입장을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그 뒤로 저희가 좀 그런 불합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료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검토들을 거쳐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1일 날 이 공식적인 이의 신청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저희 동일하게 저희가 또 호응을 해주셔서 11월 24일 날 민주당 도당에서 바로 유감 표명을 하셨고 또 11월 25일 날 도의회 민주당 우리 소속 의원님들께서도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후보지 결정을 취소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또 11월 27일 날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우리 지사님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같이 그 부당한 결정 취소와 평가 내용을 공개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튼 이런 평가가 어떤 방법적인 측면이나 절차적인 측면에서 좀 부당하다는 점에 이의 신청을 좀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이제 땅도 하나로 되어 있고 확보 가능성 이 아주 수월한데 지금 뭐 경쟁 지역 같은 경우에는 86%나 사유지가 있어서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와 해당 기관 입장에서는 현금을 포기하고 지금 어음을 택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PT한 이후에 또 발표 2순위 그 통보 절차까지 기간도 굉장히 짧아서 처장님 그 내용 쭉 들어보면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뭐 이런 사실 의혹을 떨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신원식 국장께서 분석하고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일단 절차적 위법성 분명히 있다 이거고 또 과학기술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내건 공고문이 있습니다. 입지 조건 이 두 가지를 보면은 그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나주가 선정이 됐다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전라북도가 물론 이의 신청되는 건 당연하다고 보지만은 정부 중앙 부처가 결정한 내용이 과연 이의 신청으로 해도 되겠느냐? 적어도 어떤 감사원 감사 청구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정도를 돼야 움직이지 그렇지 않은 거는 뭐 변화가 없을 걸로 보고 또 하나는 적성성 평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그걸 사전에 공개를 좀 해라. 적어도 대외적으로 언론용으로 공개를 못하지만 거기에 이제 참여했던 어떤 그 팀이랄지 DF 팀이랄지 그런 분들을 다 초청해갖고 설명을 뭐 한달지 그런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은 감사원 청구를 한 게 맞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그 다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절차적 위법성을 갖고도 그냥 묵인한달지 또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그냥 수용은 한달지 하는 거는 앞으로를 미래를 위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공모사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전라북도의 어떤 응집력이랄지 뭔가 좀 날카로운 면을 보여줘야 전라북도를 그 뭐 좀 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정의로운 측면에서도 그렇거니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는 뭔가 좀 문제제기를 강력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치권이 뒷받침을 해줘서 뭔가 좀 응집력을 에너지화 나가는 그 과정을 밟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미래도 담보가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신원식 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공고문 사실상 가장 첫머리가 이제 그 부지 확보성이지 않은가 싶은데 어쨌든 과기부는 이게 그 우선적으로 우선 검토라는 것이 절대 조건이 아니고 전체 항목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이의 신청 과정에서 뭐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또 전북의 의견 입장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과기정통부라는 국가중앙행정부처에서 실시한 건 아니겠습니까? 국가중앙행정부처가 어떤 결론을 내렸을 때 그것을 번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하지요. 왜냐하면 이게 국책사업이라는 게 이제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아주 정부가 계속 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번복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라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 평가 항목을 보면 아까 시원식 국장도 설명해 줬지만 기본 사항으로서의 이제 입지 조건도 있고 그다음에 핵심 요건으로서 지질 안정성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연구 생태계와 관련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 정부의 어떤 지원책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단기간에 우리 전북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입찰을 한 것인데 일단은 좀 아쉬운 게 이
과기부라는 국가기관과 전북도 또 우리 군산시와 이런 그 지자체 간의 인식에 좀 차이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전북은 공고문 자체에 좀 너무 매몰되어 있었다. 그리고 기본 조건이고 기속력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국가기관인 과기정통부 입장에서 보면은 공고문 자체가 어떤 필수적이거나 강제 규정은 아니다. 예.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독립적으로 평가를 하는 기관의 자율재량 사항이라고 반박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결국 부러뜨릴 수 있는 것은 이의제기를 넘어서 더 나가서 아까 이제 이경재 처장께서 감사원 얘기도 해줬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이제 소송, 행정소송과 같은 네. 법적인 절차까지도 갈 수밖에 없는데 예. 그 단계까지는 우리가 당장 좀 하기도 어려운 것이 국책 사업이라는 것이 계속 나올 텐데 사실 이제 과기정통부나 기타 우리나라에 있는 중앙정부처에서 나온 여러 가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책 사업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탈락했다고 사사건건 그 문제를 이의제기하고 또 이렇게 들이받아서는 향후에 이제 공무원들도 사람이니까 지방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감정이나 어떤 행정적인 처리에 있어서 이제 불이익이 은연중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를 이 사안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굉장히 냉정하게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제 전남 나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에너지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한전 공대도 있고 한전 본사도 있고 해서 이 에너지와 관련한 부분들에서 굉장히 그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국책 사업이 한 곳으로 한 지방 정부로 쏠리다 보면은 블랙홀처럼 계속 받아들이는 그런 효과가 나서 예. 아주 중요한 그 이번에 모멘텀이라고 봤는데 너무 아쉬운 측면이 좀 있고요. 다만 늦었을 때가 빠르다고 우리 전북도 조금 이제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즉 인력이라든가 또 어떤 여러 가지 그 정주 여건이라든가 에너지 어떤 토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그 아쉬움을 토대로 우리가 다음 기회에 계속되어지는 국책 사업을 위해서 좀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장님 혹시 뭐 보태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글쎄요, 그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뭐 감사원, 감사청문할지 이거 신청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인 예. 합니다. 또 미래의 어떤 그 과학기술 위해서 내거는 국제 공모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네. 이런 문제를 그냥 용인하고 넘어가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앞으로 계속 공모 사업이 나올 텐데 중앙부처의 어떤 그런 판단이랄지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 이상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정무적 판단이 개입을 소지가 많이 있고 이번 인공태양 그 용합시설 적정성 평가에서도 그 상당히 이게 1조 2천억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또 현장도 가서 봐야 되고, 근데 현장 가서 보는 것도 생략이 돼버렸고, 또 그 질의응답도 시간도 거의 뭐 3분 만에 끝나버렸고, 궁금한 대목,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전라북도나 예. 나주나 그 제하는 거에 대한 디테일하게 접근해서 어떤 질문 이런 질의 시간 확인하고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3분 만에 끝나버렸고 이런 걸 보면은 사전 어떤 내정 또는 정무적 판단이 개입해가지고 결정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떨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문제만큼은 아무리 중앙부처라고 하고 앞으로 미래에 같이 뭐 공모를 또 한다고 하지만은 뭔가 좀 쐐기를 박는 그런 액션을 벌여야 네. 우리 전라북도 어떤 유산이랄지 전라북도 이거 그냥 하대하고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네. 뭔가 좀 뭐 그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 예. 그냥 이런 걸 하면 행정기관 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예. 걸 하려면은 정치권이 좀 뒷받침이 돼가지고 강력한 어떤 액션을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과학기술부 문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과학기술위원이거든 상임위. 예, 예. 그래서 뭔가 좀 강력한 액션을 좀 취해야 될 텐데 장관이 또 통일부 장관이라 또 안 맞거든요. 통일부 장관 하면서 전라북도 그 자기 소속 어떤 지역구 입장을 계속 어필하기도 그렇고 상당히 그 나뉘는 그런 방정식을 푸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역시 정동영 장관이 이 정권에서 뭔가 영향력이 있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문제만큼은 적어도 이 감사원에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 기회만큼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이 투명하게 하려면은 적성성 평가 내용만큼은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예, 예. 그런 정도는 해줘야 어떤 의혹이 풀리지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가지표의 결과에 대한 요청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이런 부분들도 이제 사실은 과기정통부나 한국연구재단이 공표를 안 하지요. 예. 재량사항이라고 해서 공표를 안 하고 결국 그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숫자를 성적표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예. 결국 이제
행정소송이라는 단계까지 가야지만 증거로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이경재 처장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삼중 소요론에 시달리면서 뭐 대통령까지 언급을 직접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면서 전북도민들의 어떤 열패감이 굉장히 확산되는 부분인데 이럴 때일수록 전라북도도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정치적인 어떤 그 맥락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또 한편 이번 사업을 통해서 이제 주도하는 부처가 중앙행정부처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이 현재의 그 대통령실 더 나가서 이제 청와대, 또 청와대 수석 뭐 이런 이제 단어로 얘기되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라는 게 사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책실이나 이런 부분 보면 사실 이제 전남과 연고가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실세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여하튼 우리가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또 통일부 장관으로 전북 국회의원이 가 있긴 하지만 보다 더 이렇게 산업과 관련한 분야에 있어서의 중앙행정부처 관료들을 양산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부지 관련해서는 이제 지질 안정성 문제가 조금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광주 전남 쪽에서는 새만금을 가리켜서 이제 뭐 집안 침하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국장님 이 새만금에 집안 침하가 있는지요? 혹시 있다면 그게 또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인지요? 지금 입지 조건에서 그 나오는 문제가 이제 뭐 집안 안전성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우리도 이제 집안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 기존에 있는 자료 등을 통해서 사전에 조사된 자료들을 통해서 제출을 했는데 요 보면은 현재 우리 사업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쪽 구간에서도 우리는 기반함이 지금 화강암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주가 이제 화강암지대라고 하는데 똑같이 우리 사업지대도 화강암지대로 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화강암지대라 하더라도 이제 이 위에 이제 공사 부지와 이제 화강암 이 밑에 있는 집안까지 이 깊이가 어느 정도냐는 또 서로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주가 조금 더 한 뭐 낮고 우리가 좀 더 깊고 뭐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건 이제 그 보강 공사를 어떤 공법을 하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다 이제 그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로 이 사업 부지 바로 옆에 OCIS라고 하는 열병합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열병합 발전소에 제가 이 진해력이라고 하는데 이 진해력은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설계 진해력이 1평방미터당 35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이 진해력은 1평방미터당 45톤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라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현재 이 부지에 들어오게 된 연구시설 같은 경우는 아주 진해력이 높은 곳이 1평방미터당 10톤입니다. 그리고 낮은 곳은 1평방미터당 3톤으로 저희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지대가 화강암이고 그리고 또 현재 옆에는 1평방미터당 45톤까지 버틸 수 있는 이런 시설이 10년간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왔고 라고 보면 이건 그냥 보강공사 해가지고 하면은 1평방미터당 10톤짜리 정도는 그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전남은 안전하고 여기가 안전하지 않다 그런 게 그냥 말로써 이해가 되는 건데 실제 공법을 알고 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입지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우열의 관계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어떤 절대적 요인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제 지난 2009년에 국가핵융합연구소 또 군산시와 함께 이제 관련 그 협약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 뭐 이 사업에 대한 히스토리 명분도 있고 또 부지 확보성도 상당히 우수한 편인데 홍 교수님 뭐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놓고만 봐도 정부가 잘못한 거라고 보십니까? 저 전북자치도가 대응을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어느 한쪽이 뭐 다 한쪽만 잘못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2009년에 이 핵융합 연구소 관련한 그 MOU도 우리가 맺었지 않습니까? 즉 벌써 15년 전부터 이 핵융합 또 인공태양과 관련한 기초적인 시설을 또는 기반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구축을 해왔단 말이죠. 그 얘긴즉슨
이걸 잘 인큐베이팅, 소위 뭐 축구 용어식으로 얘기하자면 빌드업을 해가지고 전북에서의 기회를 주겠다는 어떤 기초적인 토양을 깔아준 것인데 예. 이번에 공모 사업을 보면 신원식 국장 지적했다시피 이 공모 자체가 행정상의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밖에 없는 애매모호함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건 공모라는 거는 그 입찰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주 명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민간 사업자들이 그 계약 관계를 맺거나 할 때 이 공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아예 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부분도 많고 반드시 소송으로 가게끔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주무부처인 중앙행정부처 과기정통부에서 이렇게 행정의 모호함을 보여주는 공모를 했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귀책사유는 과기정통부가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나 우리 전북에서도 이거를 그냥 행정 편의주의다, 과기정통부만 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하기엔 또 좀 약간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 이제 2009년에 그 맺었던 그 국가행정연구소 MOU 이게 사실 우리에게 어떤 보증 수표는 아닌 겁니다. 하나의 가능성이었을 뿐인 것이죠. 따라서 그것만 믿고 우리가 이번에 인공태양 이 부분을 전북도로 갖고 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상당히 좀 이제 그 억측이라고 또 강변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하튼지간에 이번에 그 명분으로만 보자고 하면은 또 공모를 한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만 보자고 하면은 우리 전북자치도가 굉장히 열심히 잘 준비해서 탄탄한 논리를 가지고 했던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중앙행정부처인 과기부 그리고 또 한국연구재단에서 현장에 대한 실사평가도 나오지 않는 이런 안이한 행정으로 인해 가지고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네. 준비 과정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제가 2009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행융합연구원과 전북도 군산시 간의 상호 그 협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건 1단계로 우리가 플라즈마 연구소를 구축한다는 것이고 2단계로는 행융합 플랜트를 신산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1단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2012년도에 바로 이제 행융합 연구소를 군산에 짓게 됩니다. 예. 플라즈마 연구소를. 예. 그리고 2012년도에 동시에 뭘 하냐면 핵융합 연구단지를 하겠다는 업무 계획을 다시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믿고 다시 또 이제 2017년도에는 이 산단 개발 계획에 RFT 핵융합을 유치업종으로 추가를 합니다. 예. 그리고 2019년도에는 NST가 새만금 연구단지에 출연기관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수요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핵융합연구소에서 10만 평의 땅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 결국 이 10만 평을 산단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5년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걸 공모를 해서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우리가 신뢰가 쌓였으니까 당해줘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1년의 과정을 한 16년간의 과정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과연 공모를 고쳤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뭐 2009년 이후에 굉장히 촘촘하게 연차별로 또 단계별로 절차를 밟아와서 더 안타까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 관련해서 이제 주민 수용성 이야기도 일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나주 같은 경우에 이제 주민 설명회 또 서명 등을 통해서 이제 공감대를 잘 확산시킨 것이 좀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경재 주장님 우리가 국가사업 공모할 때는 이런 점도 조금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크죠?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인공태양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핵융합시설이란 말이에요. 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핵융합시설 잠깐 설명을 하면은 수소 원자핵을 고압 고속으로 융합을 해가지고 막대한 에너지를 얻는 기술인데 근데 수소 1g으로 석유 8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한 에너지에다가 또 청정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 주민들의 어떤 반응이랄지 뭐 이런 걸 다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나주는 이 문제는 이제 전라북도가 좀 뒤진 것 같아요. 나주가 일찌감치 주민 수용 뭐 서명 다 바꾸는 그런 절차를 이행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예컨대 우리 새만금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을 같은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필요성이 없는 지역이긴 하지만 역시 이제 이런 핵시설이기 때문에 핵융합시설이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를 갖는 것은 당연히 이제 눈여겨봐야 될 대목
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점에서는 나주가 좀 앞서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또 하나 나주가 앞서 있는 대목이 우리 정치권의 문제이기도 한데 공모 절차를 밟고 평가하기 이전에 나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연합해서 이 추이 적재는 나주다 이거 공동 성명을 냅니다. 예. 근데 우리는 떨어지고 탈락하고 난 뒤에 공동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네, 차이가 네, 있고 네. 그런 측면도 정치권의 어떤 대응도 상당히 좀 뒤떨어져 있는 거고 주민 네. 수용성 문제도 뒤떨어져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뭐 그 지역에서 버스 지나간 뒤에 손 흔드는 일이 뭐 지난 10년, 20년 동안에도 하도 여러 차례 있어서 말씀 듣고 보니까 참 안타까움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사실관계가 좀 달라서요. 네.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그럼 제가 이 네. 질문 드릴 테니까 이 질문에 이어서 같이 아울러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조금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지금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렇게 준비를 잘 해왔는데 이걸 어디까지 우리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있으실 걸로 봅니다. 이제 지사께서는 뭐 그 정당한 도민들의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뭐 모든 일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어디까지 고민을 하시는지요? 네. 아무튼 그 뭐 전남에서 그 서명 운동 네. 또 100만 서명 운동을 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20만도 안 되게 예. 끝났는데 그 당시에 역풍도 맞았죠. 예. 그러면 공무원은 그 도에서 그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언론에 안 좋게도 나오고.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저희도 이게 그 부분을 고민했었는데 그 연구재단에서 그 관련 동만 소룡동인데 그쪽에 있는 주민들만 이 지원에 동의를 받아도 된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좀 군산시 전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통반장들을 통해서 제가 그걸 받았고 그래서 그걸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사업계에서 제출하기 전에 네. 저희도 유치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도지사 그다음에 유희열 전 과기부 차관님 그다음에 이제 군산시장 그다음 여기 도의회 의장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위원장을 해서 제가 유치위원회를 제가 꾸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그런 유치에 대한 그런 의지를 같이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아무튼 저희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와서 저희는 또 이의 신청을 했고 그래서 이 이의 신청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의 신청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그 대응을 달리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 저기 중앙부처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잘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그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양태를 가지고 예. 이제 그걸 대응할 것이는데 그 대응의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법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하되 다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이제 정치권과 같이 저희가 지금 이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 정치권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대응을 양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그 후에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 싶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이 핵융합 연구시설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많이 모아 왔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AI랄지 모두가 탐내는 그런 대형 국가 사업들이 이제 광주 전남 쪽에 좀 집중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시 국장님, 뭐 어떤 시설들이 있었고 그것을 놓친 또 이유는 무엇이었는지요? 우선은 지금 오픈 AI와 지금 SK 협력 방안으로 추진되는 AI 데이터 센터. 네네. 이거는 뭐 공모 없이 그냥 선안권으로 네, 네. 되는데 그게 전남으로 한다고 예. 정부가 발표를 했죠. 예. 했고 또 최근에 진행된 게 AI 컴퓨팅 센터. 예. 이 부분은 공모로 진행이 되는데 삼성 SDS 네이버 클라우드 그 컨소시엄만 단독 입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게 삼성 SDS가 어느 지자체와 할 것이냐가 중요했고 예. 그래서 가장 뭐 마지막까지 이제 경쟁을 했던 것이 이제 광주, 전남, 전북, 새만금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마지막까지 경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입지로서 새만금의 609를 제안을 했거든요. 했는데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새만금을 왜 항상 새만금만 제안하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 그런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가 완전 다릅니다. 네. 그 전력의 소모량이 기존 데이터 센터의 3배 정도를 AI 데이터 센터가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력이 풍부한 데가 가장 우선입니다. 예. 그래서 새만금 같은 경우는 지금 새만금 산단 내 변전소가 4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예. 그게 2027년까지 1.5기가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1.5기가면. 근데 이번에 삼성 SDS에서 1차적으로 요구한 게 40메가였습니다. 예.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100메가. 그러니까 저희 1.5기가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는 아주 제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이 있는 네, 거죠. 근데 새만금 외에 다른 데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만금을 제안했고 이번에 인공태양 연구단지 같은 경우는 250메가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태양 250메가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새만금이 지금 다른 어느 부지보다도 유리한 점이 바로 이 전력에 있습니다. 전력. 풍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가까이서 줄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용수, 그다음에 이런 산단과 같은 부지. 이 3가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데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삼성 SDS가 전남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것도 기업이 선택할 때는 투자의 여건이라든가 지자체의 제한이라든가 정부적 판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 정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결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근데 AI 인프라는 뭐 저희 볼 때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새만금 쪽에는 AI 인프라가 반드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에너지 다소비하는 그런 기업의 인프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 피지컬 AI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AI 데이터 센터를 반드시 좀 유치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최근에 놓고 보면 이런 사업들에 비하면 조금 가볍게 취급되고 지나간 측면이 있습니다만 분산 에너지 특구 유치에 실패한 것도 상당히 뼈아픈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들이 이제 에너지 전환 나아가서는 미래 산업 유치와도 이제 맞닿아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장에 있는 그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홍 교수님께서 이 사안 어떻게 보시는지? 예, 이게 뭐 작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상당히 큰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전환을 얘기할 때 키워드가 핵심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이니까 AI 있어야죠. 네. 그 다음에 그 AI를 돌리려면 지금 얘기했지만 데이터가 자체가 있어야죠. 예.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많은 전기를 수요로 하는 에너지를 수요로 하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이 3중이 잘 맞아 떨어져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전남이 AI 부분도 그렇고 또 에너지 부분도 그렇고 지금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장이 지금 기울어져 가는 상태거든요. 이 운동장을 우리 전북은 어떤 식으로 다시 펴야 되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지금 국정 3대 과제 중에 하나로서 AI 3대 강국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 결국 AI와 에너지는 구별될래야 구별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따라서 전남 쪽으로 쏠려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전북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다른 광역 시도단체는 대통령이 지금 다 타운홀 미팅을 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지금 전북은 아직도 그 일정이 안 잡히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대통령이 이 전북의 타운홀 미팅을 할 때 본인이 당신께서 말씀하셨던 그 소위 삼중 소외론에서 이 전북이 그동안 민주당과 그다음에 이 이재명 정부 창출에 기여했던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소구하면서 반드시 에너지 어떤 그 클러스터 그리고 AI 뭐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피지컬 AI도 일정 부분의 하나의 축일 뿐이지 전체는 아닙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도 에너지와 관련된 또는 AI와 관련된 이 기회는 계속 나와요. 또 국책 사업은 끊임없이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실패를 시행착오를 딛고 그것을 전화위복시켜내는 그 복원력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경재 처장이 강조하고 있는 이 정치권의 선견적 대응력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스 떠나기 전에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있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예, 예. 따라서 그런 부분 또 그리고 행정력에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심한 그리고 너무 좁은 어떤 그 서류적인 그 사안만 가지고 꽂혀 있기보다는 주변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손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행정관료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예. 이 정치권과 행정권이 서로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대응 체계를 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근 이제 그 대형 국가 사업, 대형 프로젝트들에서 이제 전라북도가 잇따라 이제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뭐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이제 말씀 나온 것처럼 사연이나 내용들이 저마다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손에 쥔 건 굉장히 적은 상황이고 광주 전남은 지금 굉장히 승전고를 잇따라 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휘재 차장님, 이게 최근에 이제 우리 그 동원아 지역의 그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전략이 좀 부지한 것 아니냐, 부실한 것 아니냐 이런 그 자성의 목소리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 전북은 너무 단순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접근도 단순하게 하고 있는 그 측면. 네. 그래서 그 문제가 결국은 우리가 이런 그 안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예를 들면은 올림픽 2030년 올림픽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그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비수도권 연대랄지 또는 저비용 뭐 고율 어떤 전략을 세워가지고 서울시 이긴 거는 참 역대급 성과였단 말이죠. 근데 그걸 추동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에너지가 분산되는 느낌 있잖아요. 네, 네. 특히 우리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가 문제 제기를 하고 뭐 또 문제 제기하는 국회의원은 그 문제 제기한 내용을 뭔가 좀 보완하고 제도적 어떤 정비할 거 있으면 정비하고 나가는 역할이 국회의원인데 예. 그걸 해야 될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자기가 할 일을 네. 뭐 이런 식이랄지 예를 들자면 예, 예. 또 뭐 전주난도 통합 문제도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뭐 외부에서는 좀 이재명 정부에서는 통합이 어떤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메가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내부 역량이 못 돼갖고 지금 지체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지방선거 이후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입장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이제 새만금 그 특별자치 문제도 우리 내부 역량의 문제입니다, 얘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은 정보랄지 전략이랄지 또 사안을 너무 단순히 하고 대응한 거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노출이 되고 있고 또 정치권의 어떤 그 뒷받침도 그냥 나 개인적인 어떤 이익과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은 막 그 립서비스야 뭐 행동을 다 옮기지만 자기 어떤 신분과 또는 이치와 그 불리한 연동시켜서 불리한 거라고 한다면 각자 네. 도생을 나가는 이게 네, 이제 우리 네. 정치권의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미래 4차 산업,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지금 씨앗을 뿌리는 단계인데 예. 벌써 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런 각 부처별로 여러 가지가 고부가가치 그런 사안들이 이런 걸 볼 때 뭔가 좀 치밀하게 대응하고 정부에 좀 밝아야 되겠고 전술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정치권이 뒷받침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속빈강정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물 들어올 때 배 띄우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네. 그냥 속빈강정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지붕 쳐다보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들 수 있는 여건이 전북이 아닌가. 그래서 뭔가 좀 반성을 할 건 하고 또 치열하게 또 공격할 건 치열하게 공격을 하고 또 이제 우리 지역 언론이 이런 문제들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계속 그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야 정치권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은 그냥 립 서비스만 날리다가 허공에 날리고 마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계속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 섞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새만금 사업이 지역 사업입니까? 국책 사업입니까? 국책 사업입니다. 91년도에 노태우 정부 당시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이 여기 와가지고 사업을 뜨는 기공식을 했던 국책 사업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35, 6년 흘러오면서 이 새만금 사업이 마치 전북도의 지역 사업인 것처럼 예.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동안 이 국가 사업 자체, 국책 사업 자체를 너무 좁게 봤다라는 예. 그런 좀 우려가 있고요. 따라서 앞으로 뭐 인공지능이든 그 뭐 에너지 관련한 고속도로 사업이든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이거 분명히 국책 사업이고 전북이 성공해야 국가가 성공한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우리 앞에 지금 임박해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가 또 아리백 저 산단 지정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분산 에너지 특구 그 지정에 실패한 그 상황인데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 전체가 다 선정이 됐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전남 지역에서는
아리백 산단도 아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이에 대한 그 우려도 조금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시국장님 이 부분 지금 우리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요? 예, 뭐 분산에너지나 그다음에 ESS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남 쪽으로 이제 많이 쏠리는 것은 예, 그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출력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전남 같은 경우는 출력 제한이 한 24번 이상 이렇게 가는데, 전북 같은 경우는 출력 제한이 한 2번, 3번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력 제한 문제가 너무 그쪽 심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쏠림 현상은 당연히 가는 건데, 근데 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가 있으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잘 가둬놨다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지산지소 원칙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도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큰 이제 ESS와 같은 것이 진한 양수 발전소입니다. 그런 것은 한 500에서 600메가 정도 예. 만들 수가 있는 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곧 있을 그런 양수 발전소 관련된 공모에서 좀 대응을 해서 그런 부분 해나가고, 또 ESS 관련돼서도 저희가 이제 하반기 공모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나가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알리백 산단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알리백 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유일하게 반영된 곳이 바로 새만금입니다. 예. 그러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강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좀 준비해 나가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좀 하고 있고, 예. 저희가 이제 새만금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이제 7기가의 그런 풍력과 태양광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그린 산단이 벌써 2024년도에 지정이 돼가지고 예. 새만금 5609가 먼저 시작이 돼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제 많은 현재 600만 평의 그런 새만금 산단, 그다음에 또 새만금 2산단이 또 새롭게 또 만들어지면서 네. 또 이제 연계 지역과 또 신규 지역을 또 제한할 수가 있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부안, 고창 이렇게 좀 저것까지 이제 넓혀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걸 강점을 가지고 벌써 지금 우리 도하고 새만금청이 TF를 구성해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 용수, 부지, 물류 등 그런 패키지를 이제 구성하고, 또 이제 기본 계획을 잘 세워서 지금 만약에 공모가 시작되면 이제 제가 제출하려고 했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그 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 법안이 좀 나와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지금 신영대 의원님, 안호영 의원님이 별도 법안을 내서 예. 나중에 이제 병합 심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유리한 부분들을 그 법안에 좀 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병합 심의가 될 때 우리에게 도에 유리하게 좀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업 인센티브라든가 규제 완화해야 되는 사항, 그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것이 알리백 기업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리백 기업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을 빨리빨리 수요 기업들을 제가 이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 확보하기 위한 것을 제가 신속하게 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아무튼 알리백 특법법이 만들어지고 내년 정도에 이제 산단 공모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아무튼 그런 거 새만금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과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워낙 어렵고 좀 중요한 사안들이 많아서 지금 시간이 훌쩍 지나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그 전북 도정이 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앞서 잠깐 언급 나온 것처럼 올림픽 문제랄지 전주완주 통합 문제랄지 이런 그 핵심 이슈들이 이제 국정과제나 정부 그 의제로 이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점도 조금 답답한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들이 자꾸 이제 광주 전남 쪽에 주도권이 번번이 계속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더 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래산업 신산업의 경우에 보면 그 규모 자체도 크지만 이게 이제 국내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의 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그런 과도기인 만큼 여기서 이제 기회를 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전북자치도가 이제 그나마 이 낙후와 소외를 좀 면할 수 있는 그 기회 자체를 굉장히 그 얻기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면에서 더 우리가 신발끈을 졸라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부터 해주시죠. 네, 이번에 그 인공태양 연구단지 공모와 관련돼서 그런 아쉬운 결과를 갖게 된 거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전략을 좀 다듬는 기회를 갖는 것이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데 이런 절차라든가 평가 방법에 있어서의 불합리함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서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좀 시정돼야 될 것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씀드리고, 또 최근에 지자체 간의 경쟁이 너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첨단 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제 심화되고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의 전북의 그런 경쟁력, 전략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하고 또 좀 준비를 치밀하게 함으로써 그런 실패 가능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단순히 행정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정무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정치권과 같이 협력을 함으로써 사전적인 준비들을 충실히 함으로써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에는 저항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변화를 저항하지 못할 바에는 오히려 변화를 즐겨야 하겠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기회가 오고 생존의 탈출구가 모색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북의 재도약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호기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물론 몇몇 사업에 있어서 삐거덕거리곤 있습니다만은 더 멀리 뛰기 위해서 잔뜩 움츠림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 내 주체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전북 14개 시군 그리고 도의 이 행정력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것을 밀고 끌고 뒤에서 또 지원해주는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요. 전북 내에 이 전북 교육 그리고 전북 인재 양성, AI 관련한 인재, 에너지 관련한 인재, 다측면의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만금에도 많은 기업들을 아리백 산단이나 이런 데 유치하고 기업하기 좋은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한 주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도민이 살아야 될 길이고 전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내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변화를 즐겨가면서 기회를 창출해내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는 전북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처장님. 네, 앞으로 그 씨 뿌리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저는 하나 그 민주당한테 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정청래 대표가 대표된 이후에 당내에 호남발전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호남 문제, 지역발전과 관련 문제는 호남발전 특위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힘을 실어주겠다. 근데 이걸 활용해서 사실 전남북 우리 전북 지금까지 이건 레드오션 시장이잖아요. 지금까지 싸운 거 보면은. 하지만 이걸 블루오션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호남발전 특위에서 디테일하게 좀 연구를 하는 겁니다. 접근을 하는 겁니다. 예컨대 이번에 뭐 나주에 지금 제1순위 선정이 됐잖아요. 최종 결정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은. 그럼 아리백 산단은 지금 전남도 지금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좋아. 그러면 아리백 산단은 전북 새만금에 가. 뭐 이런 역할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호남발전 특위에서.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 2 시즌이 이제 생길 텐데 내년 지방선거 끝나면 공공기관 이전 이제 목전이 다가올 텐데 예컨대 그 농협중앙위는 전라북도가 지금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전남도 자기 지역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 그 내가 농협지청장한테 물어봤어요. 농협중앙위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전라북도 오겠냐?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전남으로 가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농협맨들은. 네네. 이런 문제를 호남발전 특위에서 농협이 전라북도 오면은 그에 상응하는 다른 그 기관을 전남에 배치하고 예. 그 핵융합시설이 저리 갔으니까 아리백 산다는 새만금에 오고 이런 역할을 좀 호남발전 특위에서 걸러내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블루오션 시장으로 바뀌면서 호남이 균등하게 균형 발전하면서 가지 않겠는가. 이걸 정치권이 좀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산업 구조가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미래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여기서도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2곳, 3곳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